여러분, 추운 겨울 잘들 이겨내고 계시죠? 지산 스튜디오 박훈입니다. 겨울이 찾아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활동량도 줄이고 좀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장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분위기에 휩쓸려 살 때 같이 사고 또 팔 때 같이 팝니다. 우리가 10년 전 집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분위기는 집을 왜 사? 굳이? 저출산의 인구도 감소하는데,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집을 사라고 권한다? 바로 바보 되는 분위기였고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다고 팔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팔아야 되는 게 맞고요. 리스크 관리가 굳이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동참해서 판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게 좋은 물건들 급매물로 많이 내놓고 있으신데요.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거래는 꾸준하게 거래가 되는데 그 물량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남들이 팔 때 같이 팔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되시는 분들은 굳이 요즘 같은 분위기에 동참하지 말라.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으로 해서 분양도 하고 매매도 하고 그다음에 임대 전매도 하고 있잖아요. 분양 시장이나 매매 시장이 분위기가 반전이 됐죠. 매도자들이 우위의 시장에 있다가 지금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런 분위기가 반전이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과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오르게 된 주된 요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차익 실현 목적으로 단기적인 투자 자금이 경제 위기가 오면서 그 매물을 같이 쏟아냈다. 고금리에 대한 불안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현실적인 높은 대출 이자, 공실에 대한 공포감, 물량도 또 한몫하고 있고요. 언론도 지금 또 한몫하고 있습니다. 연일 부동산 폭락, 거래가 안 된다, 집값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악재성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에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요. 또 단기간에 또 시행이 잘 되다 보니까 시행사들이 한 1,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토지를 많이 사서 또 순간적인 공급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한 또 공급에 대한 불안감도 매물에 동참을 했다. 결론은요, 심리적인 공포가 한몫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매수 심리도 죽었어요. 지금 시장의 매물이 소진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분위기에 관망하는 매수 심리도 지금 매수 확정을 못하고 있다. 매수자들도 결정 장애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선 리스크 관리 되시는 분들은 이럴 때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 욕심에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꼭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리스크가 확정이 되면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때는 무조건 매수하는 게 좋다. 투자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 구조상 어느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어느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 게 시장 순리죠. 그렇다고 볼 때 남들이 팔 때 같이 팔고 살 때 사지 마시고 정말 좋은 물건 옥석을 가려서 기회봉을 잃지 않고 사시는 게 좋다. 그리고 화폐 가치는요, 쭉 시간과 같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내 자산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현찰을 갖고 있기보다는 수익형이나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게 방법이다. 투자는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 5년 이상 바라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늘 위기가 올 때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었던, 누구보다도 갖고 싶었는데 사지 못했던데, 이런 현장을 잘 골라서 투자하시라. 또 위기가 오면은요, 당연히 공급이 줍니다. 왜냐하면 시행사도 공급하기가 상당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공급이 없고 거래가 안 되다 보면 정부에서는 또 시장에 영양제를 또 투입을 할 겁니다. 그때 또 분위기가 서서히 좋아질 거라 보고요. 앞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고 최대한 이 위기를 잘 관리해서 잘 버티시라. 내년은 실입주 기업 대표님들이 여유가 있고 자금이 있고 또 젊은 인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회의 장이니까 꼭 사시는 게 좋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2018년부터 앞으로 2025년도 이후에 지산에 대한 변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느 정도 보면 지식산업센터는요,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쭉 주기적으로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분양가나 매매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이 처음 겪는 조정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너무 과하게 분양가격이, 토지가격이 가열되면서 갭이 많이 벌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정기는 왔다. 아래의 갭과 위의 갭이 차이가 높습니다. 그러면 조정기가 오면 이렇게 평준화가 되면서 횡보하게 되는 매매 가격이나 분양 가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2년 동안 강하게 오른 이유는 급격하게 아파트 상승으로 이익을 본 자금이 단기 투자 자금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묻지마 투자가 가열됐고요. 단기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전매 목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매수 물량도 소비 심리가 죽다 보니까 받쳐주는 게 미미하다. 그럼 향후 2023년도는 어떻겠냐? 내년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분양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다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2025년도가 되면 저희가 아침에 해가 뜨는 시기, 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도 이때 지식산업센터의 가치 투자도 아시는 분들이 다시 돌아올 거고요. 잠재적으로 숨어있는 투자 자금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자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유동성 자금이 또 몰릴 것이다. 한동안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분양하는 현장이 없다. 공급이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28년도부터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시행사들이 또 분양을 시작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분양 가격도 많이 상승이 돼서 분양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입지 좋은 부지는 공급할 곳은 거의 공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상기 신도시에 많은 공급이 좀 이루어질 거고요. 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조성되는 그런 쪽에 업무지구 형성이 돼서 공급이 된다. 하지만 영등포나 성수, 문정동, 과천, 안양, 가산 디지털 이런 곳은 입지 좋은 곳은 이미 다 지산을 지어서 분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지 좋은 곳에 시행을 한다? 어지간한 분양 가격으로는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리스크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2025년 이후에는 그만큼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 많은 보상과 많은 웃음을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보면 하락기가 있고 조정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고 가열기가 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사이클을 형성해 있는데, 리스크에 강한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왔다, 지금 현재 위기가 왔다가 보면 공급이 없다, 공급이 없어질 것이다, 상승을 해왔다, 큰 하락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갭과 갭을 메꾸는 조정기다. 이렇게 향후 한 2, 3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식산업센터는 기업들하고 연관된 업무 빌딩입니다. 그렇죠? 사무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요.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을 알기 시작한 기업들도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되는 지역은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그 리스크가 관리되면 향후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좋아하고 투자를 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탄을 보시면 동탄에 순간적인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까? 공실의 무덤이다. 근데 지금 가보시면 어느 정도 공실은 다 해결이 됐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한 1년 정도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라. 지금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많은 걱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버티시고 향후 2년 지나면 또 안정적으로 또 금리도 돌아올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요. 적극적으로 전매나 좋은 물건을 줍줍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